주식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이동훈 블로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예, 뭐 자주 겪어본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빠질 때마다 이렇게 예, 빠지면 사실 단계 바로 복원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9.99% 코스피 하락입니다. 10%를 채우기에는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9.99 딱 맞췄는데 코스닥도 7.94. 이 정도 낙폭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3월 4일에 그 이란 전쟁 났을 때 12% 빠진 적이 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역, 버금갔군요. 역대 하락률 상위로 보면 올해가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올해 들어서 참 유난히 하락도 크게 하고 반등도 가파르게 나오고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침에 전망할 때만 해도 뭐 이런 어떤 징후나 징조나 예상하기 좀 쉽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제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좀 겹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커졌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가 어제 뭐 AI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범용 그냥 일반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음.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뭐 ETF나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자들이 주가가 이제 한번 하락할 때마다 뭐 하락률 2배로 이제 낙폭이 커지니까 거기서 또 투매가 붙는 그런 양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변동성이 커진 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증하는 어제 시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월가까지 하락을 이끌어 내고 말았습니다. 영향을 주고 말았죠, 부정적인. 예, 어제 해외 쪽 언론을 제가 쭉 둘러봤는데 메인에 다 써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다 써 있었고 아, 예. 그 내용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상징적으로 AI 수요에 대한 어떤 최대 수혜로 부각이 되던 두 종목이 하락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을 했다. 뭐 이런 타이틀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예. 다만 이제 미증시의 차이는 우리 증시는 대부분 종목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은 하락한 업종하고 상승한 업종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투자자들의 반응이 반도체를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종목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량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하는 뭐 네. 식품주라든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로 갈아타면서 상승 하락 종목 수는 좀 비슷했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 이외에는 그렇게 또 급락한 종목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AI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건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시장의 반응이 향후에 이제 급격히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이제 뭐 최근에 몇 가지 좀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이슈들이 좀 예. 있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어제 이제 알파벳 중요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넘어갔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네. 정말 중요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였는데 개발이 안 되면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음.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데이터 센터가 완료가 돼도 이렇게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안 돌아가는데 미국의 전력 사정이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게 전력 공급이 안 되면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이제 가동이 안 되고 그러면 AI 음. 수익화가 과연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또 동시에 겹치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일시에 다 쏟아져 나온 그런 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물음이 든 게 저희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지 뭐 한 20년이 채 안 된 거잖아요. 한 14, 15년 됐을 텐데. 이게 그 기술 발전이 엄청 이루어져서 매년 새 모델이 나오지만 인간이 느끼기에 과연 그 기술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AI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우리 일상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AI로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일상의 변화가 당장 있을 것인가? 그게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초는 인터넷이 촉발한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PC의 발전을 만들고 뭐 게임이라는 게 활성화됐다가 그걸 휴대폰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휴대폰에서 결제 시장,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예.
AI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뭐 피지컬 AI라든가 아직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돼서 이제 먼저 우리가 뭐 캐즘 같이 지금부터 벌써 이제 걱정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네. 이제 대체적인 어떤 분석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투자를 늘리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증거 없이 부풀리는 일부 기업들이나 기사를 보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하나의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급락 요소 중 하나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지정이 또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뭐 공식적인 확인은 오늘 새벽에 나온 거고, 근데 네. 이제 어제 이미 그 관련된 내용이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주식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도들 보면 관련 자금 유입으로 기대되는 규모가 한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직전까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8천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이 4천조 원이 넘어갔었는데 이게 40조 원, 50조 원 신규 자금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거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서 다른 수급 요인과 더해져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밀렸다고 봐야지, 그 MSCI 선진국 지수 관련돼서 이게 무산돼서 좀 이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은 그렇게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밤에 열리는 시장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는 거죠? 예,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미증시 마감 후니까 예. 우리는 내일 아침이면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뭐 이번 주를 가늠하겠네요, 이 실적이. 예,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잘 나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알고 미리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14개월 동안 반도체 업종 주가 24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 나온 건 이미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오히려 뉴스의 팔화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걱정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보통 코스피가 10% 하락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8% 이상 하락한 사례를 좀 찾아보면 그 이번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이제 9번 정도 있었는데 7번은 다음 날 올랐고요. 그러니까 2번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급락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다만 그 이후에 편안하게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거칠어지면서 좀 시장이 한동안은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뭐 대세가 바뀐 것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당분간은 시장이 좀 어수선할 것 같다. 근데 어수선해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을 좀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무리한 베팅보다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시장 상황을 조금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또 잘 대처하고 내일 아침에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